네가 장여자니 남동생 결혼 자금도 보태라. 평생을 일개미처럼 바쳐온 제게 부모님이 꺼낸 잔인한 요구였습니다. 밤사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주는 밤편지 사연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장녀라는 이름 하나로 자기 몫의 인생을 조금씩 내어주며 살아온 한 여자의 사연입니다. 쉰이 훌쩍 넘은 지금 그녀의 아침은 더없이 평온하고 안정적입니다. 창가로 드는 따스한 햇살을 보며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차를 우려낼 줄 아는 행복을 찾았지요. 하지만 문득 거울 속 깊어진 주름을 볼 때면 가슴 시리도록 외롭고 지독하게 아팠던 44의 그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44의 정은은 아침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 오래된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식은 밥을 물에 말아 삼키곤 했어요.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며 늘 마음이 바빴습니다. 늘어난 낡은 카디건 소매와 세월보다 더 거칠었던 손등. 남들은 혼자라 편하겠다 말했지만 그때의 정은에게 혼자라는 말은 편안함이 아니라 세상에 덩그러니 버려진 낙엽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정은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정은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공부 잘하는 딸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정은이 대학에 가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했고 정은도 밤마다 형광등 아래에서 손이 시리도록 문제집을 넘기며 그런 내일을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정은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을 품에 안고 집으로 뛰어가던 그날 정은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저녁 밥상 앞에서 너무 쉽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통지서를 한번 훑어보고는 오래 고민한 사람들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에는 아직 어린 남동생 민우가 있었고 부모님에게 대학이라는 단어는 정은이 아니라 민우의 미래에 더 어울리는 말이었어요. 정은아, 네가 장여자니 민우 대학은 보내야 하지 않겠냐. 그 말 한마디에 정은은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면 불효가 될까봐, 서운하다고 말하면 이기적인 딸이 될까봐 정은은 합격 통지서를 장롱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정은의 대학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고 19 정은은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정은은 공장에 다녔고 식당 일을 했고 사무실 격리로도 일했습니다. 월급날이면 제일 먼저 부모님 생활비를 떼어 보내고 민우 참고서값, 민우 학원비, 민우 대학 등록금이라는 이름으로 통장은 늘 비어갔어요. 정은은 친구들이 미팅을 나가고 첫사랑 이야기를 하고 결혼식 청첩장을 돌릴 때도 늘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정은의 20살, 30살은 누군가의 뒷바라지로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은 정은의 희생을 사랑이라 불렀고 정은은 그 말을 믿어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 부르기엔 정은의 몫은 너무 자주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출세했다며 자랑을 했고 정은은 그 말 뒤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민우가 첫 월급을 받던 날에도 정은이 몇 년 동안 야근하며 보낸 돈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어요. 정은은 그날도 계산대 앞에서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민우가 성공할수록 정은의 공은 더 희미해졌고 부모님의 자랑 속에서 정은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어서 집안일이 끊이지 않아서 정은은 어느새 비혼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남겨졌습니다. 선택한 적 없는 삶인데 사람들은 정은이 편해서 그렇게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은은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불려갔습니다. 분위기는 어딘가 묘하게 무거웠고 아니나 다를까 민우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축하해 주려던 정은의 뺨은 이어진 부모님의 말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부모님의 전세금을 빼서 모두 민우의 신혼집에 보태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돈 안에는 정은이 청춘을 바쳐 보낸 생활비와 땀방울이 고스란히 섞여 있었지만 부모님은 마치 처음부터 아들의 몫이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원래 출가 외인이라 집안을 이어갈 아들에게 몰아주는 게 맞다는 차가운 눈빛과 함께 말이죠. 심지어 어머니는 정은에게 혼자 살며 모아둔 돈이 있으면 민우 혼수자금에 더 보태라는 잔인한 요구까지 아무렇지 않게 꺼내놓았습니다. 정은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돈을 보탰던 사람에게 이제는 동생 결혼자금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말. 손에 쥔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화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55이 되도록 자신은 그저 부족한 돈을 메우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정은은 그날 처음으로 오래 묻어두었던 입 밖으로 내면 평생 쌓아온 효심이 무너질 것 같아 삼켜왔던 19살의 상처를 꺼냈습니다. 엄마는 기억이나 해요? 저 대학 붙었던 거. 민우 대학 보내야 한다고 저 학교 못 갔잖아요. 제 등록금으로 민우 학원 보내고 참고서 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 돈까지 민우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요? 정은은 울부짖는 대신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미안함이나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다 지난 일을 왜 이제와 들먹이냐는 아버지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와 네가 도와줘서 민우가 대기업 가고 사람 된 거 아니냐며 넌 혼자라 돈 쓸 데도 없지 않냐는 어머니의 핀잔뿐이었습니다. 사람 됐다는 말. 그 말 속에는 정은의 희생이 너무 당연하게 들어있었습니다. 희생은 인정하면서도 감사는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은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더 서러운 건 옆에서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민우의 태도였습니다. 누나가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민우 역시 귀찮다는 듯 툭 한마디를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누나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정은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은이 침묵하자 부모님은 적금도 나중에 남을 직도 모두 민우에게 주겠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보태온 모든 것들이 결국 동생 한 사람에게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정은은 마지막으로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무엇이었냐고. 하지만 거실을 채운 것은 넌 어차피 혼자 아니냐는 냉소적인 침묵뿐이었습니다. 출가한 적도 없고 평생 부모 곁에서 빚과 책임을 등에 지고 살았는데 필요할 땐 장녀고 챙겨줄 땐 남이라는 사실에 정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기대가 사라지자 신기하게도 상처가 조용해졌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전세금도 적금도 집도 다 민우 주세요. 대신 앞으로 두 분 일은 민우한테 맡기세요. 병원 모시는 것도 생활비도 나중에 몸 불편해지시면 돌보는 것도 전부 다요. 재산은 다 아들 주면서 책임은 왜 딸한테 맡기세요? 아들한테 다 주셨으면 아들한테 받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정은은 집을 나왔습니다. 거창한 말은 아니었지만 정은이 평생 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하고 해방감 넘치는 선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우는 결혼했고 정은은 처음으로 가족에게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매주 가던 부모님 집도 가지 않았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정은은 효도를 한 것이 아니라 좋은 딸이 아니라고 욕먹을까봐 자신을 계속 희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부모님은 나이를 먹어 병원 갈 일이 많아졌고 모든 걸 다 받아간 민우 역시 자기 삶이 바쁘다며 부모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당연하게 여기던 큰딸의 빈자리를 느낀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정은을 찾았지만 정은은 예전처럼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정은에게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제일 고생했는데 엄마가 미안하다며 울먹이는 사과였습니다. 평생을 울며 기다렸던 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한 사과는 이미 굳어버린 상처를 지우지 못하니까요. 엄마,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전화를 끊은 뒤 정은은 한참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은은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글쓰기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연필을 쥔 순간 정은은 문득 대학 합격증을 품에 안고 웃고 있던 19살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그 시절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인생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의 삶을 대신 살아주느라 자신을 밀어두었던 정은은 그날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오래 희생한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챙기는 일을 이기심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를 품어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사람으로 살았던 시간이 길수록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는 더욱 값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주는 반편지 사연관이었습니다.